2008년 10월, 세계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기, 정체불명의 인물 사토시 나카모토가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그는 비트코인, 피어투피어 일렉트로닉 캐시 시스템이라는 백서를 통해 중앙기관 없이도 개인 간 전자 화폐 거래가 가능한 혁신적인 시스템을 세상에 내놓습니다. 사토시는 자신의 신원을 끝내 드러내지 않았는데, 이는 중앙화된 권력이나 개인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시스템 자체로 신뢰를 구축하려는 비트코인의 철학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P2P란 마치 친구끼리 중개자 없이 직접 물건을 주고받는 것과 비슷합니다. 기존 금융 시스템에서는 은행이나 정부가 거래를 보증하지만 비트코인은 이를 제거하고 수학적 알고리즘과 분산 네트워크로 신뢰를 확보합니다. 이 모든 것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위에서 작동하죠. 블록체인은 거래 내역을 블록 단위로 묶어 체인처럼 연결한 구조로 모든 참여자가 기록을 공유하고 검증하며 투명성과 불변성을 보장합니다. 2009년 1월 3일, 사토시는 제네시스 블록이라 불리는 첫 번째 비트코인 블록을 채굴합니다. 이 블록 안에는 더 타임스, 2009년 1월 3일자, 영국 재무장관, 은행에 대한 두 번째 구제금융을 앞두고 있다라는 문구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는 당시 영국 정부가 은행을 구제하며 드러난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을 꼬집는 문장으로 사토시는 이를 통해 비트코인이 중앙화된 금융체제의 대안임을 암시했습니다. 이어 1월 9일, 비트코인의 첫 오픈소스 클라이언트가 배포되며 네트워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초기 채굴자들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기술적 실험과 네트워크 안정화에 기여했고, 이들의 열정과 협력은 비트코인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5월 22일,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미국 플로리다의 프로그래머 라즐로 하니에츠가 만 BTC로 피자 두 판을 주문한 것이죠. 이는 실물 세계에서의 최초 비트코인 거래로 이후 비트코인 피자 데이로 불리게 됩니다. 당시엔 1BTC가 0.08달러에 불과했지만 2025년 기준만 BTC는 약 1200억 원을 넘는 가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치는 초기에는 극도로 불안정했지만 이러한 사건들은 실험적 화폐가 점차 안정화로 나아가는 여정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비트코인은 단순한 기술적 호기심을 넘어 기존 금융 시스템에 도전하고자 한 하나의 철학이었습니다. 중앙은행과 정부에 대한 불신, 디지털 시대의 신뢰 메커니즘을 구축하고자 한 이상. 그것이 바로 코드에서 혁명으로 향해 간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의 초창기 이상은 탈중앙화와 익명성을 바탕으로 자유로운 화폐 시스템을 꿈꿨지만 곧 현실의 어두운 벽과 충돌하게 됩니다. 특히 다크웹과 같은 공간에서 비트코인은 새로운 가능성과 함께 위험한 양면성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2011년 실크로드라는 온라인 암시장이 등장하며 비트코인은 마약, 무기 등 불법 상품 거래의 주요 결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이는 비트코인의 익명성과 추적 불가능성이라는 특성이 가져온 결과였습니다. 실크로드는 2013년 FBI에 의해 폐쇄되고 운영자 로스 울브리히트는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이 사건은 비트코인을 범죄 도구로 낙인 찍으며 각국 정부의 규제 논의를 촉발했지만 동시에 탈중앙화 기술의 잠재력을 세상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같은 해, 비트코인에 대한 글로벌 인식 차이가 뚜렷해집니다. 미국은 2013년 핀센이 가상화폐를 자금 서비스로 규정하며 규제의 틀을 마련하기 시작합니다. 반면 중국은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의 암호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하며 강경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중국의 조치는 당시 세계 비트코인 채굴의 70% 이상을 차지하던 채굴 생태계에 큰 충격을 주었고 거래소 운영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2014년 비트코인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세계 최대 거래소였던 마운트곡스가 해킹으로 약 85만 BTC, 당시 약 4억 5천만 달러, 현재 가치로는 수십조 원을 잃고 파산에 이릅니다. 이 사건은 비트코인 보안과 거래소 신뢰도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고 이후 콜드 스토리지와 멀티시그 지갑 같은 보안 기술 발전을 촉진했습니다. 사용자들은 중앙화된 거래소의 취약성을 깨닫게 되었고 이는 탈중앙화 철학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악재 속에서도 비트코인의 철학과 기술은 진화합니다. 2012년 비트코인 재단이 설립되어 개발자 지원, 커뮤니티 교육, 표준화 작업을 통해 생태계의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이는 비트코인이 단순한 실험에서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 거듭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같은 시기, 워드프레스가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도입하며 실생활 사용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이는 대중 인식 개선에도 기여했습니다. 2016년, 일본은 가상화폐를 합법적인 결제 수단으로 공식 인정합니다. 이는 국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제도화한 첫 사례로 이후 다른 국가들이 암호화폐를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본의 결정은 비트코인이 투기 자산을 넘어 실생활 화폐로 기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입증하며 글로벌 트렌드의 전환점을 이루었습니다. 이 시기, 비트코인 네트워크도 기술적으로 성숙해집니다.
채굴 난이도와 해시레이트가 급증하며 네트워크 안정성이 강화되었고 A식 채굴기의 등장으로 채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라이트닝 네트워크와 같은 확장성 솔루션의 초기 개념이 논의되며 비트코인의 미래를 위한 기술적 기반이 마련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2011년부터 2016년까지는 비트코인이 이상과 현실, 기술과 제도 사이에서 겪은 성장통의 시기였습니다. 실크로드와 마운트 곡스 같은 사건은 비트코인의 어두운 면을 드러냈지만 이를 통해 보안과 제도화의 필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비트코인 재단과 일본의 합법화는 제도권 진입에 초석을 놓았고 기술적 진화는 대중화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이 모든 갈등과 성장은 비트코인을 다음 단계로 이끄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비트코인은 2017년에 들어서며 또 한 번 비약적인 성장을 경험합니다. 가격은 급등했고 관심은 전 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이 시기 비트코인은 단순한 기술적 실험이나 기념적 운동을 넘어 본격적인 투자 자산으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2017년 초 1비트코인의 가격은 약 $1,000에 불과했지만 연말에는 무려 $2만 달러에 도달합니다. 약 20배에 달하는 상승률은 일반 투자자뿐 아니라 언론, 정책 결정자, 전통 금융기관들까지 암호화폐에 주목하게 만든 결정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급격한 상승은 한편으로는 투기성과 시장 과열에 대한 우려도 불러일으켰습니다. 같은 해 8월,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확장성 문제와 거래, 수수료 논쟁으로 내용을 겪게 됩니다. 결국 커뮤니티의 의견 충돌은 하드포크라는 형태로 표출되며 새로운 암호화폐인 비트코인 캐시가 탄생합니다. 이는 기술적 해결책인 동시에 커뮤니티 내 철학적 분열을 상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탈중앙화 구조의 장점과 한계를 동시에 드러낸 대표적 사례로 평가됩니다. 한편 제도권 금융시장과의 접점도 본격화됩니다. 미국의 시카고 옵션 거래소와 시카고 상품 거래소는 비트코인 기반 선물 상품을 연이어 상장하며 비트코인은 처음으로 공식적인 금융 파생 상품의 기초자산으로 자리매김합니다. 이는 기관 투자자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비트코인에 접근할 수 있는 실질적 경로가 열렸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2018년 초 시장은 급격한 조정을 맞습니다. 이만 달러에 근접했던 가격은 불과 몇 달 만에 $6,000 이하로 폭락했고 각국 정부는 이를 버블 붕괴로 진단하기 시작합니다. 한국 정부는 익명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했고 일부 국가는 암호화폐 거래소 자체를 폐쇄하는 강경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기술 진화는 계속되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라이트닝 네트워크와 같은 레이어 2 확장 솔루션이 실험되고 도입되면서 거래 속도와 수수료 문제 해결에 대한 실마리가 마련되기 시작합니다. 2020년 대중화의 속도는 다시 한번 가속화됩니다. 글로벌 결제 플랫폼 페이팔이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의 매매 및 결제를 공식 지원한다고 발표하면서 비트코인은 소비자 금융 시스템과 직접 통합되는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이 발표는 전통 금융권과 소비자 모두에게 강한 신뢰와 주류 편입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요약하자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는 비트코인이 대중의 폭발적인 관심과 제도권 금융의 인정을 동시에 받으며 투기 대상에서 글로벌 자산으로의 전환점을 만든 시기였습니다. 2021년 비트코인은 다시 한번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이번에는 기업과 국가라는 거대한 주체들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한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15억 달러어치의 비트코인을 매입하고 한때 이를 자사 제품의 결제 수단으로 허용하겠다고 발표합니다. 이는 전통 기업이 디지털 자산을 단순한 투자 대상이 아닌 재무 전략의 핵심 자산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같은 해 엘살바도르는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채택해 국제사회를 충격에 빠뜨립니다. 정부 주도로 비트코인을 국민 경제에 통합하려는 이 시도는 IMF 등 국제기구의 우려 속에서도 강행되었고 엘살바도르는 공식 지갑 치보를 출시하며 국고 자산 일부를 BTC로 보유하는 등 과감한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글로벌 자산운용사와 제도권 금융시장에도 빠르게 파급력을 발휘합니다. 블랙록, 피델리티 등 굴지의 기관들이 암호화폐 기반 금융 상품 개발에 나섰고 수년간 보류되었던 미국 내 현물 비트코인 ETF는 마침내 2024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이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기관 자금이 합법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유입될 수 있는 길을 연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은 2021년 68,000달러까지 상승한 뒤 2022년에서 2023년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 여파로 조정을 겪지만 2024년 이드프 승인과 함께 반등하며 마침내 10만 달러를 돌파합니다. 한편 기술 기반도 눈에 띄게 성숙해집니다. 보안성과 확장성이 향상되고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실제 상거래에서 활발히 활용되며 실효성을 입증합니다. 친환경 채굴에 대한 대응도 본격화되면서 비트코인은 지속가능한 금융 인프라의 구성 요소로 자리 잡아갑니다. 요약하자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는 비트코인이 국가와 기관이라는 두 축을 통해 제도권에 편입되고 금융 시스템의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은 시기였습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실험적인 자산이 아니라 공식적인 글로벌 금융의 일원입니다. 2025년 비트코인은 단순한 투자 수단을 넘어 국가 전략 자산, 제도 금융의 핵심 주, 그리고 디지털 인프라의 기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단지 가격이 오른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기술 전반에서 비트코인의 위상이 근본적으로 재정이 된 것입니다. 올해의 서막은 1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11억 달러 규모 비트코인 추가 매입으로 열렸습니다. 이 발표와 함께 비트코인 가격은 다시 10만 달러를 돌파하며 상징적 심리 저항선을 넘었습니다. 이어 3월, 미국 정부는 19만 8천 BTC를 공식 보유 중이라고 발표합니다. 이는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자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명시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달러 중심 글로벌 금융 질서 속에서 비트코인의 위상을 공식화한 사건이었습니다. 5월 22일 비트코인 피자데이 15주년을 맞아 비트코인은 11만 달러를 돌파했고 7월 중순에는 사상 최고가인 12만 3천 달러를 기록하며 세계적 주목을 받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의회는 지니어스 액트를 포함한 암호화폐 규제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이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준과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에 대한 규제를 명확히 함으로써 시장의 불확실성을 크게 줄이는 계기가 됩니다. 국제금융기관의 행보도 빨라집니다. 도이치뱅크는 비트코인을 글로벌 포트폴리오의 필수 자산으로 평가하고 스탠다드 차타드는 기관 고객을 위한 비트코인 거래 서비스를 공식 개시합니다. 동시에 그레이스케일은 미국 증시 상장을 본격 추진하면서 암호화폐 기반 기업의 제도권 편입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기술 측면에서도 비트코인은 단순한 디지털 화폐를 넘어 금융 인프라의 핵심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레이어 2 솔루션은 초고속 저수수료 결제를 실현하고 있으며 기업과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보안, 인증, 교육, 회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활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2025년은 디지털 자산이 더 이상 대안이 아닌 표준이 된 해입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실험적 자산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 질서의 핵심 구성원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이 변화는 이제 막 시작된 셈입니다. 2025년 비트코인은 제도권 금융 시스템에 완전히 편입되었습니다. 이제 세계는 비트코인 이후를 논의하는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어떤 세상을 마주하게 될까요? 첫 번째 신호는 미국 국채 수요의 변화입니다. 2025년 2분기 외국 중앙은행들의 미국 국채 순매수 규모는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대신 일부 국가들은 외환 보유액의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분산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신흥국이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으로 축적하려는 흐름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두 번째 변화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진입입니다. 지니어스 법안 통과 이후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재무부와 연계된 보증 체계를 기반으로 공식 금융 시스템 내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은 스테이블코인 시스템의 가치 저장 수단이자 중거 자산으로서의 위상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구조적 변화 속에서 비트코인은 더 이상 단일 기능의 자산이 아닙니다. 금융권의 디지털 리저브, 글로벌 기업의 해지 자산, 개인의 디지털 자산 보험 등으로 그 쓰임새가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진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한 BTC 기능 확장, 국가 간 정산 시스템에서의 활용, 그리고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비신뢰형 금융 시스템 구축 등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해결 과제는 존재합니다. 환경적 지속 가능성, 개인정보 보호, 국제조세 기준의 부재는 비트코인이 글로벌 금융 인프라로 안착하는 데 장애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모든 논의에는 하나의 전제가 존재합니다. 비트코인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요약하자면 비트코인의 미래는 단순한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질서 재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디지털 금을 넘어 디지털 통화 체계의 핵심 축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은 지금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